스루프타임즈 2022년 10월 29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의 주제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MBC 뉴스 10월 27일자 뉴스인데요. 시진핑, 푸틴 모르는 핵이 있다. 트럼프 천기누설에 김정은도 긴장? 이라는 제목으로 뉴스 보도가 나갔는데 김정은이가 긴장했다는 거를 그 MBC 뉴스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물음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그 밥 우드워드 기자 워터게이트를 폭로했던 기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그 면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녹음을 한 것을 공개를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트럼프가 한 얘기는 나는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무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보들은 그게 핵무기인 것 같다. 비밀 핵무기. 그래서 그는 그 측근들한테 내부 관계자에게 이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라고 팩트화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그 추리소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동시에 김정은이에 대한 얘기도 그 밥 우드워드 기자가 했는데 트럼프는 그 김정은이하고 우리는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관계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하는 관계다. 김정은의 그 친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전번에 그 마르라고인가요? 거기에서 그 FBI가 그 압수수색을 한 거에 그 친서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적인 뭐 비밀인지 어떤지 그거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그 추리 소설은 내가 얘기하는 신무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판문점에서 찍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의 그 사진은 참 이렇게 그 김정은이가 그 미소를 짓는 사진을 찍히는 것이 어려운데 둘이 그 사랑하는 관계다. 뭐 그런 표현을 트럼프식의 그 말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케미스트리가 있다, 화학작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 모르는 비밀 핵무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시 선악, 미국이 영국의 그 소낙인데 선악이라고 적어졌네요. 소낙이죠. 미국이 영국의 새 지도자를 어떻게 형성했는가? BBC 나탈리 셔먼 비즈니스 리포터 뉴욕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 인도 출신으로서 그 부자로서 그 영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서도 그 헤지펀드에서 또 일들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순학 수상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을 그의 삶의 결정적인 부분으로 지적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미국에서도 그 일을 했지만은 그 2015년에 영국으로 다시 넘어가서 영국 정계에 들어가서 급부상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키워줬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는 재무부를 이끌면서 창업 사고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했으며 스탠포드가 증가적 사고방식을 버리도록 강요했다고 말한다. 이 증가적이라는 게 아마 영어로 인크리멘탈일 것 같은데 그 증가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항상 경제는 발전하고 뭐 이게 올라간다. 경제는 항상 성장하는 것이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증가적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9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 미국에서의 몇 년은 또한 그가 브렉시트를 지지하기로 한 결정을 알렸다고 말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젊었을 당시에 미국에서 만난 이 그 부인도 그 영국계인 것 같아요. 다들 그 부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던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개하는 걸 보니까. 한국, 일본 해군 사열 참가, 로이터 최수양 기자의 보도인데, 로버트 버젤이 편집을 또 한 내용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로이터의 그 편집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웃 국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 우길 승천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음 달에 있을 일본 해군 함대 사열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그 군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들도 그 다 참가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번에 중국은 참석 안 하는 거로 대표자만 뭐 참석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은 일본 언론사들이 한국에서 웹툰 현상을 받아들이다. 난 그 웹툰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먼저 했나 그랬더니, 우리나라 2004년에 네이버에서 웹툰에 의해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뭐 사실 그 네이버 그 만화를 잘 안 보는 입장이지만은, 그게 이제 10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런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도 거기에 이제 뭐 도전을 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하는 게 이 돈 버는 길로 그 책상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한 그런 어떤 경제 활동들이 이 만화에도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그게 된다는 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덩달아서 중국 해군 국제 관함식으로 함정 파견을 보류, 한국 해군은 7년 만에 참여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일본 우길 승천기를 달고서 이렇게 군함식을 한다, 뭐 이런 관함식이라고 그러네요. 국제 관함식, 그런 거를 매년 하는 모양입니다. 이 11월 6일 사가미만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도 그 서울 이쪽 그 뉴스로는 나카가와 다카시라는 기자가 한국 국방부는 27일 해상 자유대가 11월 6일 사가미만으로 국제 관함식에 한국 해군 함정이 참가한다고 밝혔다고 국방부 발표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7년이란 기간이 참 짧으면 짧지만 긴 기간이죠.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 한일 정세가 그 좀 뭐 좋은 이 우호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현재 믿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 한경 강명진 기자의 10월 28일자 뉴스인데요. 그 새로운 사장이 얘기하기로는 기본 설계를 피드라고 그러고, 그 EPC라는 게 이제 초기 설계와 견적을 내는 등 프로젝트 전체 틀을 정하는 작업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뭐 프로젝트 뭐 이런 약자인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플레임으로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피드2 EPC 전략을 앞세웠다 그러는데, 설계 최적화를 통한 비용 공기 단축에 나섰다. 이거 어차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됐던 것들 아닌가 싶어요. 이것 때문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다. 그렇게 그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략은 모듈한데, 프렌트,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직영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100% 외주 공사인데, 날씨 및 장비 인력 상황 등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부품을 제작해 가지고 선박을 통해 공사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묘수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뭐 한국에는 넓은 야드가 없나요? 근데 그 인건비 때문에 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자관,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문제는 3분기 그 잠정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그 7조 1천억 원대로서 그 2조 1천억대나 이 증가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 그 매출이 43.1%면 매우 획기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영업비용이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그 기대치만큼 그렇게 많이 이익은 못 냈다. 금액상으로는 뭐 4,883억 원의 이익을 냈으니까 뭐 많이 낸 거로 되지만은,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그 매출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한국 이 제조업 및 그 건설업의 추세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시장 전망치보다 윗도는 실적인데, 그 시장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그 국내의 건설사 현대, 그 다음에 그 GS건설, 대우건설 이런데 데이터를 좀 얘기하면서 웃도는 실적이라고 제목을 좀 뽑는 그런 그 조사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회장 첫 행보 28년 협력사부터 갔다. 이제 혼자 갔다는 얘기예요. 그 수행원도 없이. 요게 이제 광주 광역시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회사 DK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K를 검색해 보면은 그 뭐 비상장 기업인 거는 확실하고, 그런데 이 금감원 그 사이트에서도 이 기업이 동일명의 기업들이 꽤 많은데 이 기업 같지는 다 않아요. 그래서 이 규모가 얼마인지, 거래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삼성전자가 그 전번에도 한번 이 슬픈 타임즈에서 그 쭉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2022년 말까지 거의 290조 정도 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2022년 예산이 한 600조 조금 윗도는 거로 되니까 거의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그 반을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다. 이걸 다시 한번 좀 삼성전자의 그 규모를 느끼게 하네요. 남한 대테러 공격 훈련 실시. 로이터 10월 27일 뉴스입니다.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하는데, 이제 그 참여한 정부 조직이 경찰, 해안경비대, 국방부, 소방청, 환경부, 국가정보원 등 7개 기관에서 3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했다. 이래 이 국무총리실이 내각 수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 부처를 다 동원하는 거는 이제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반테러 훈련도 있었지만은, 드론과 로봇들이 화학물질을 탐지하고 불을 끄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최근에 한국이 계속 군사훈련을 많이 해오고 있다. 동맹국들과 그런 얘기도 곁들여서 얘기하는데, 이거에 상응한 그런 국내의 대테러 훈련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이런 그 화재 사건에 의한 그런 것은 대단한 그 국내에 그 어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그냥 화재 사건으로 보험사 정도나 관여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대테러 차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이미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훈련 모습 두 가지를 캡처를 해 봤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라. 대만 유사와 한반도 상황이 동시에 시작된다. 제목을 좀 뭐 불안하게 그 환동사라는 일본 뉴스가 뽑았는데 어쨌든 그 일본도 걱정하는 게 이제 중국 그 인민해방군의 마이크로파 무기가 걱정이고 전자기파 공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EMP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마하게 그 매우 그 핵과 같은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꼭 그 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그것만이 위협이 아니고 그래서 그 대만 요소와 한반도 상황이 동시 발발 가능성을 좀 이 사람들은 좀 부각을 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뭐 시나리오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결국 그 이 대만하고 한반도에서 동시에 그 전쟁이 터질 것을 했을 때 뭐 일본은 자기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는데 그 중국과 북한이 1961년에 중조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6.25 때처럼 그 이 중공군이 이 말하자면은 참전 자동 개업 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날의 미래가 그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이에 연동하고 북한이 남진을 개시하는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려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북한이 그 오판을 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거지만 어찌 될지는 모르겠죠. 시진핑이 전랑 외교에서 위험한 위기로 드디어 중국, 북한 대 일본, 미국, 한국의 전면 대결 시작. 뭐 일본 뉴스니까 이제 일본부터 먼저 쓰는 거죠. 네. 중국의 외교 라인은 한국전 1위 외교로 뭐 늑대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1위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1위가 이제 늑대 1위 때 그 북한을 얘기할 때 이제 1위 때라고 상징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좋은 뜻으로 얘기할 늑대는 좀 좋은 개념으로 얘기할 때 늑대라고 그러고 나쁜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그 이리떼 같은 놈들이다. 뭐 이렇게 그 옛날부터 그 써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왕위가 그 이 진급을 해가지고 외교 담당국 위원경 외상이 된다. 더 그 이 강한 외교로 나오지 않겠냐. 근데 뭐 시진핑의 연설은 뭐 평화 운운하고 뭐 세계적인 공조 뭐 또 자유 무역 체제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말하고 얘네들하고 행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한국이 미국 중간에서 친미의 자세를 취함이 드러났다. 이는 한중 관계의 긴장을 부담이 위에서도 증대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한국은 그 미국이 주도하는 IPEF나 치포에 처음부터 참가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경제 안보에 관한 대화를 미국과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년 전까지만 문 정권 때는 이런 뉴스의 표현을 못했지만 문 정권 때도 사실상 표현은 안 했어도 다 그냥 따라가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제 우려는 사드의 추가 배치 문제가 있고 또 시진핑이 북한의 강한 후원자라는 얘기고 시진핑과 직접 회담이 한국에서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미지수일
거다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한 중국 대사의 그 반중 언론탄, 그 관훈 토론이라고 그러나요? 그 언론사들이 그 이 초청을 해가지고 주한 대사를 이 친구가 그 뭐 무슨 뭔 밍이죠? 이 친구가 요즘 뭐 문제는 그 반중 일부 언론에서 그 반중을 이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여기에 그 침묵한다 한국 여야가. 그래서 그 우리가 중국에 이처럼 저자세라는 것은 그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풀어가는데 이게 말들 갖다가 이게 돌리고 그러지 마시고 발언에도 침묵하는 여야가 왜 그러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 중국 놈들한테 돈 처먹은 놈들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무슨 비난이나 뭐 근거 없는 어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리소설 쓴 겁니다. 다 그 돈으로 해석을 하면은 국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존을 위해서 일들을 해야 될 정치인들이 자기 사리사욕에 의해서 그 뇌물을 받아 처먹고 그런 놈들이 꼭 있으니까 이런 그 침묵하는 한국 여야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나 야당 내에서도 그 친중 세력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태 때 다 친중 세력을 제거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앨런 머스크 440억 달러 거래로 트위터 사장 드디어 인수를 했습니다. 말도 많았는데 이 그 트위터에 그 출근을 하면서 그 세면대를 그 들고서 이게 뭔가 이게 그 퍼포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정장도 한 것도 아니고 티셔츠 입고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짓자마자 그냥 임원들 다 잘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플랫폼 향후 방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러면은 뭐 또 다음 그 트럼프에 관한 뉴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트럼프가 그 이 트위터에 의해서 막혔었죠. 아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트위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일단은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바뀌면 기존의 경영진은 뭐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 해고되었다고 한다라고 꼭 해고되기 전까지 하지 말고 자진사표를 썼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는 또 2021년 1월 의사당 폭동 이후 제외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는지 사용자 정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까 그 인도 수상에 대한 그 배경, 그 자란 배경을 얘기를 했는데, 이 알자지라 지에서는 리시 수낙은 소수파를 대표한다. 그의 재벌 계급 이렇게 좀 비판적인 글을 그 의견을 낸 분이 있습니다. 프라얌베다 고펠이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캠브리지 대학의 영어 학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도 인도 출신이에요. 영국의 새 수상은 다양한 종류의 착취와 불평등만을 제공할 뿐 공유된 복지는 제공하지 않을 거다라고 결정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국내에 뭐 어디라고 밝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그 영국, 인도 연합, 중국 견제 이 그 인도계 그 영국 수상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브라만 계통이라고 귀족 계급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이었다 그러죠 브라만이. 그리고 현재 인도 수상 모디 수상은 그
수드라라고 해서 천민계급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천민계급에서 수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영국이 남기고 간 의회 민주주의의 덕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인도 내에서 이렇게 그 계급이 4계급이 있는데 신분제도가 이게 쉽게 그냥 이렇게 영국 인도 연합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논리적으로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참 너무 비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중국 견제 심화되는 상황. 그래서 이것도 뜬금없는 얘기 같이 저는 들리는데, 원래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기 연해주 땅 아이운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가 뺏겼고, 그 다음에 이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제정 러시아 시대 때 남하는 그것을 이 청나라가 막기 위해서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국경을 그때 결정을 한 거다. 그래 가지고 이 중국이 동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을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쪽에 신경 쓰고 있는 동안에 욕심을 내면은 여기를 또 이렇게 공략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를 또 피고 있어요. 근데 인도가 이 지역을 농업 이민을 추진한다. 이것도 어디서 이 근거를 찾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압박을 위해서 인도까지 이게 인도 연합이 되면은 연합이 되든 안 되든 인구가 인도도 하도 많으니까, 또 이 지역은 날씨가 좀 아무래도 좀 춥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에다가 어떻게 농업 이민을 해서 인도 경제가 좀 돌아가도록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추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뭐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이 유튜브를 방송을 했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근거를 좀 제시를 하고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왜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지 참 모르겠어요. 연해지면 우리 옛날에 여기 이 사할린도 그렇고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이 연해주도 그렇고 참 관심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국내 좌파들이겠지만은 친일 귀족이 일본으로 이민 가서 2세나 3세가 일본 수상이 되었다고 비유해보라. 그래도 일본 한국 연합 논리가 나오겠는가?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인도계 영국 수상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영국 인도 연합이라는 그런 비약적인 논리를 방송을 풀어낸다는 것이 과연 좀 이렇게 이 신중성이 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 계급 차이도 크게 있는 거고요. 신분 계급 차이가 현실적으로 이 신분 계급 제도가 있는 거니까요. 이층근 투비라고 국내에 국제 외교학 교수가 있는데 가끔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주저앉히고 있는 미국이라고 해서 쭉 좀 풀어먹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을 열받게 하는 미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이 북한 김정은이가 합리적 생각을 못하고 있다. 좀 속된 말로 미쳐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했는데,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사회과학들은 상대방이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해서 논리를 풀어나고 학문화하는데, 상대방이 합리적이지 않고 미쳤다고 그런다면은, 비합리적이라고 한다면은 또 풀어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서 이제 북한의 150대 출격은 가짜 뉴스라는 거고,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그렇게 보도한 거를 소개한 거고요. CIA 월드 패트북이라는 데서 그 한국과 그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비교를 했는데 150대를 추격할 수 있는 현재 수준이 안 된다. 전력 생산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원유 수입량도 북한에 비해서는 뭐 287.3배나 많이 남한이 하는 거고 1년 쓰는 양이 한국에 며칠 쓰는 양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비교를 한 게 있어서 일본이 얘기한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시 그거는 이제 큰 대국이라고 그럴까요? 중국이 대만에 비해서는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대만을 침공하는 비유하고 병행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겠다는 그것은 발생이 안 될 것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질전쟁을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핵군이 없는데 이제 핵을 쏘면 이제 니들은 망한다, 멸망한다라고 이제 미국이 또 협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관련 뉴스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핵작전 공유를 추진한다. 그러면 실질적 핵 공유를 하는 거 아니냐. 10월 20일 TV조선 뉴스에서 이렇게 뭐 또 소개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주도는 매우 오래 지속되었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계속 남한에 미군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한 그런 내용들을 미국에서의 방송에서 좀 내고 있습니다. 생존에 관련된 궁극적 적응이란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때 가능하다. 이런 문구를 어디서 제가 좀 주워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뭐 남북한 문제 뭐 이런 것도 북한도 생존하기 위해서 저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도 결국 생존해야 되는 건데 이 생존의 궁극적 적응이란 것은 현 돌아가는 미중 전쟁 속에서 적응을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때 가능하다면은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득을 내는 그런 경제적 이득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을 써봤어요. 의견, 중국 경제는 썩어가고 있다. 마켓워치라는 데서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는 그런 어떤 컬럼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타고 다론 아체모글루라는 이름 이런 거 들어보면 이것도 인도계 사람 같기도 하는데 뭐냐 그러면 결국은 3기 독재 정권으로 가면서 중국 경제는 이제는 좀 안 될 거다. 하향식 독재 정치가 혁신과 성장 면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능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2019년까지 거의 뭐 20년 동안, 아니요, 30년 동안, 40년이죠. 그러면은 40년 동안 중국은 연평균 GDP 성장률 8%를 웃돌았고, 그 다음에 뭐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 대기업들 알리바바, 텐센트, 700, 그 다음에 바이두, 뭐 하웨이, 뭐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들을 양산하기 시작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세계 사람들은 중국은 정부 계획의 장점을 보여주고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찬사를 받아줬다. 심지어 중국 모델을 국가 자본주의 한 형태로 인식한 사람들조차 중국의 성장이 꺾이지 않고 계속될 거라고 예측했다. 그래서 미국을 따라 마셔가지고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을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미중 전쟁이 실질적으로 터져가지고
미국이 중국 주기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저건 중국은 인공지능도 요즘 뭐 잘 돌아가고 있고,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주석에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과학은 사상의 자유 없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쭉 얘기를 풀고 오고요. 관련 뉴스로 중국의 C는 세계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재산세를 시행하지 못한다. 공산국가니까 토지나 재산 뭐 부동산 중에서 건물 등은 물론 토지는 아닙니다만은 재산세를 그러니까 재산세라는 게 이제 이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니까 아직 재산세는 시행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의 뉴스 관련 뉴스가 또 있네요. 드디어 누가 트럼프의 진실 소셜에 자금을 대줬는지 알게 되었다. 지모두라는 어떤 잡지 모양인데 로렌 레포라는 사람의 29일자 뉴스인데요. 트위터가 막히니까 열나가지고 트럼프가 트루 소셜이라는 거를 출시를 했죠. 근데 이게 돈이 한 10억 달러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 돈을 누가 댔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우호적인 보수 세력들이 돈을 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아직 미스터리층에 가려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머스크의 인수 소식이 전해진 뒤 트위터가 제정신인 손에 들어가 더 이상 급진 좌파 미치광이와 광신도들에 의해 운영되지 않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진실의 길을 올렸다. 투고에서 그는 두 플랫폼 모두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다. 여기 이제 트럼프가 만든 트루스 소셜, 스루스 발음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건 진실 소셜 이렇게 제목도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뉴스 쪽에서는 말맞다나 트위터 인수했다나 유명인들은 그들의 계정을 없앨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또 머스크를 싫어하는 유명인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얘가 하는 데서는 이제 안 해라고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또 얘기가 있는 거네요.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1.5배속을 보셨기를 바라고요. 제 자신 스스로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제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좀 보고 또 이 객관성 속에서 결론은 뭘 볼 거냐 그러면은 결국 어떤 의사결정이든 이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그 다음에 더는 기본적으로는 서바이벌 생존을 위한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계속 역사 기록으로서 남기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러면서도 좀 나이가 먹으면서 지혜가 쌓이고 그러기를 제 스스로도 희망하는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